구독, 좋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를 25%로 올려버렸어요. 왜 올렸냐 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회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이재명 정부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 저는 경고를 넘어선 그런 메시지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 대변님 오늘 아침에 네. 일어나서 소식 접하셨을 때 어땠어요? 너무 놀랐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만큼 소통이 안 됐을까? 사실상 이런 식의 지금 관세를 인상한다는 통보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 전에 뭐 주미 대사라든지 우리 지금 뭐 김인석 총리도 그렇고 러트닉 대사랑 계속해서 이제 소통하는 척을 국민들께 하지 않았습니까? 척? 예. 그런데 아마 본인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저렇게 심지어는 타임라인까지 공개를 했어요. 뭐 7월 말일 날 내가 합의가 끝났었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리고 10월 말일 날 다시 한번 내가 한국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선전선동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포장했던 것을 미국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관세를 25%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관세 15%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 10%만 움직여도 매년 120억 달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1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작년 2,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기차가 영업이익이 4조 6,500억이 감소했다고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4조 6,500억.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0%가 또 올라서 25%가 되면 예. 얼만큼의 손해를 볼지, 이게 그 관세에 비례해서 손해가 누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파는데 앞으로는 75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최근에 850만 원에 팔았던 거고, 예. 750만 원에 팔려면 원가를 그만큼 낮춰야 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뭐 마케팅도 어려워질 것이고, 시장 점유율 자체에서 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선박 이런 품목별 관세까지 지금 맞아야 되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성호 대변님은 오늘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예고된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고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본인들은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냐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합의안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 비준을 하자라고 개혁신당이랑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뭐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뭐 완벽한 잘 된 맞아. 거였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MOU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필요 없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 원으로 쳐도 3,50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네. 이게 달러잖아요. 달러죠. 3,500억 달러짜리 협상안을 뭐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준도 없이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는 게 뭐가 이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합의했는데 왜 너네 국회에서 그 다음 절차로 안 넘어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 정부가 내용을 얘기 안 하는 너네 아무튼 잘했다고 하니까 잘했으면 빨리 비준을 하자. 예. 비준에 도장을 찍어야 저기가 딴소리 못 할 거 아니냐. 예. 근데 아니 뭐 이거는 뭐 특별법이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행 안 해 하고 이렇게 철퇴를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내용을 공개해서 저희 빨리 비준할 테니까 원래대로 해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도 뭐 야당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슨 뭐 자기네들이 특별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법이라도 본인들이 하시던가요. 지금 아니 지금 국회는 그쵸. 민주당이 몇 석인가요? 2차 특검 할 때는 뭐 협의도 뭐고 없이 밀어붙여가지고 순식간 해버리더니 네. 그러면은 이것도 본인들이 그럼 특별법 열어가지고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뭐 부흥회를 으쌰으쌰 하셨던 그 협상안에 대해서 단도리를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전혀 못하고 미국에서는 아 그럼 니네 안 할 거야?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행하기로 한 거 이행 안 한다? 하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출구 전략조차 못 내놓고 있다는 거는 그냥 본인들의 외교적인 무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 일단 비준을 거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준을 거쳐야 된다. 특별법이라도 거쳐서 말씀대로 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르나 예. 지금 단계에서는 비준을 거칠 수밖에 없고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숫자가 과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일지 그 이상은 아닐지에 대한
그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법조차도 지금 제정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닐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다들 많이 좀 헷갈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SNS에 올린 내용을 기반으로 예. 제가 타임라인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작년 7월에 한국이 전액으로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밝혔죠. 예. 그리고 작년 8월에 한 달이 지나서 김홍범 정책실장이 이 대미 투자액 중에 현금 비중은 5% 미만이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유엔 총회라든지 G20이라든지 트럼프가 패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이 그달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서 의존도 없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확인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 달에 이마저도 이제 안 먹히니까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죠. 9월 달에. 근데 그 통화스와프를 거절당하면서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외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더 안 좋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또 한 달이 지나서 이제서야 연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지급을 하겠다는 협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마무리가 됐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의 신뢰까지 이루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비준을 해갖고 통과를 시켰었어야죠. 근데 그렇죠. 지금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별 소통도 안 하고 김민석 총리는 가가지고 관광이나 하고 오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지금 SNS에서 올린 거예요. 트럼프가 보통은 정상끼리 협의를 하고 정상끼리 타결을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근데 SNS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트럼프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래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라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되면은 프레지던트 리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와서 저렇게 된 거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지금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번역에 오류가 구글 번역에 오류가 있었던 거. 번역기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나 보네요. 그러네요. 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김민석 총리 도대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왜 간 거예요? 뭐 언플해가지고 뭐 그때는 미국이 뭐 얘기가 없었다가 뭐 지금 갑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입장 냈나요? 낸 거 같은데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미국에 그 2주에 갔더니 예. 지금 미국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 이 관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미국이 얘기를 안 꺼냈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꺼냈어야죠. 그렇죠. 아, 우리 지금 이렇게 되는데 혹시 만약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언플하고 하고 있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대신에 거기가 설명을 했어야죠. 아 지금 우리가 뭐 한국 언론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뭐 국내 달래기용이고 예. 저희는 이걸 성실하게 이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든가. 그렇죠.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본인들이 약속한 거 약속 안 지키니까 그럼 나도 안 지킬래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탓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를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자기네들이 막 이랬다가 말 바꾸고 뭉개고 해도 국민들이 뭐 이렇게 뽑아주시는 분들 계시고 지지자분들이 계시니까 뭐 어떻게 뭉개졌겠지만 해외 무대에서 그게 됩니까? 되게 아까 특별법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특별법 얘기했는데 대미관세 특별법 입법 상황에 대해서 대화 테이블에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특별법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닌가 이것도? 이거는 거짓말이고 예. 사실 그냥 수쓴 거죠.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필요했으면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밀어붙여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핑계대고 있던 거예요. 얘 민주당이 이 국회라는 것을 얼마나 자기들이 약삭 빠르고 비겁하게 이용해 먹냐면요. 본인들이 뭐 해야 될 거는 국민이고 야당이고 없이 밀어붙여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이제 뭐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외교 현안 같은 게 급하게 필요한 거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야당이 협조 안 해준다고 칩시다. 예. 그럼 본인들이 밀어붙여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때는 뭐 야당이 협조를 안 하네, 뭐 누가 뭐 국민 여론이 수렴이 안 된다 하면서 안 해요. 본인들이 국회에 지금 정권을 거의 가지고 있고 그걸 휘두르고 있으면서 예. 막상 본인들이 진짜 처결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민생 현안이나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네. 만약에 민주당이 평소에도 그렇게 야당을 존중하고 뭔가 국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래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 것도 늦었나 보다라고 받아주겠지만 본인들 2차 특검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뭐 덮어놓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그거 통과된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네. 순식간에 해버려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는 뭐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한다? 그거는 진짜 누워서 침 뱉기죠. 그리고 저희 자막 5번째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마 법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예. 3-4가지 조금 희한한 법안들로 좀 올라가 있는데 아니, 올라가 있으면 뭐요?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정확히 부합하는 특별법이 아니고 그냥 되게 뭉뚱그려 갖고 일단 법안만 올려놓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게 자 자막 지금 나오고 있죠. 2주 전에 한미 이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주 전에 알고도 안 한 거예요? 2주라는 시간이 사실 짧다면 짧겠지만은 준비를 하려면 할 수 있고 오늘 이 지경까지는 그래도 좀 안 올 수 있을 법한 뭐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2주 전에 보냈는데 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서한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서한 관련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서한 보냈다 했는데 반응 없어가지고 소위 이런 비슷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이재명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봐야겠죠. 소통이 뭐, 안 된 거예요? 뭐 그냥 서한 보고 일십한 거예요. 뭐 영어를 못해서 못 읽는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와서 아마 좀 미뤄두고 있지 않았을까. 보통 2주 3주 정도 걸립니다. 피드백 하기까지는. 근데 예. 지금 2주 만에 트럼프가 저렇게 칼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예. 더 기다려줄 용의가 없다 정도인 것이지 저희가 너무 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저는 저 관세 20% 인상이 비단 지금 표면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든지 예. 우리나라의 지금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적이 2번이나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탄압,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도 맞아요. 예, 부통령이 예.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조차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었고 이런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 한미일 북중러의 구도에서 자꾸 북한, 중국,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른 어떤 보복의 심리도 조금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으로 누구 잘못 여하 없이 분쟁 일으키면은 지금 이 시점부터 싹 다 배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방송 되게 파이팅 있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게 진짜 국익과 관련된 일이니까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죠. 그런데 예. 우리가 뭐 야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한테 어쨌든 이거 국익 관련된 거에 협상을 좀 해주고 협조적으로 해주려고 해도 뭐 내용을 얘기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비준을 하자 그러는 게 뭐 방해란 게 아니잖아요. 너네가 해온 거 네. 협상해온 거 우리가 도장 찍어줄게. 그쵸. 그래갖고 그거 너희들한테 힘 실어줄게 한 겁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 찍어줄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약서를 안 보여줘.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비준을 해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모르죠. 내용을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뭘 논평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얘기 나왔던 팩트시크나 특별법 같은 걸 보면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디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 패널들도 나와갖고 이거 내용 잘 몰라갖고 어버버버해요.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를 못 본인들도 합니다. 몰라.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국회라는 곳이 뭡니까? 국민들의 이제 그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고 뭐 아니면 얘기할 때 어떻게 쓰는 걸 인정하는 건데 내용을 말해줘야지 우리가 그래 민주당 정부 어쨌든 협상해왔으니까 우리가 도장 찍어줄게 예. 협조할게가 되는 건데 뭐 내용은 모르겠고 이거 특별법 뭐 있고 뭐 모르겠는데 일단 도장 좀 찍어줘 일단 찍어주면 내가 잘했어 이거 뭐 합의서도 필요 없을 만큼 되게 완벽한 협상이었고 이거는 MOU라서 뭐 필요 없고 이거 사기꾼들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사기꾼들도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래, 사기꾼은 그래 허세라도 떳떳하게 빵빵. 근데 여기도 허세는 엄청 부렸잖아요. 네. 뭐 엄청 잘 된 거고 무슨 뭐 금관을 줬더니 뭐 트럼프가 어떻다고 부중에 둥가둥가 해놓고. 뭐지 조찬 메뉴판인가요? 사인 있는. 네. 아무튼 예. 그렇게 부응해 하시는 거 좋다 이겁니다. 예. 국익 관련된 거니까 협조할 거니까 내용 좀 공개를 하라고요.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논평을 하든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해주자가 되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용 공개도 못하면서 야당이 협조 안 한다는 소리 할 거면 정치 그만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개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네, 이게 비준으로 가게 되면 팩트 시트를 공개를 일단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팩트 그 자체를 공개를 해야 되고 예. 국회에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너무 우리나라 그 외환보유 계획이 지금 4,200억 달러인데 네. 3,500억 달러면 거의 70%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7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 팩트 시트 기반으로 국회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팩트 시트 자체가 공개되는 순간 국민들이 굉장히 들끓을 거거든요. 저희 지금 이미 공개된 이 불리한 외환
대민 투자액 3,500억 달러에다가 관세 25%도 지금의 반응인데 예. 이 이상의 다른 조건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막고 포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분리해서 예. 그 비준을 못 하겠고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이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국내 여론이 들끓 것을 우려해서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법으로 끝까지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측이 되게 완고하게 너네 빨리 이거 비준 안 하면은 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도 이재명 정부도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미국 측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비준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저는 그것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얘기대로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외교 무대나 그런 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협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협치가 그냥 무슨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해. 그러면 야당 인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가면 그 최소한 거기다가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이걸 비공개로 좀 해주셔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예. 하고 거기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야당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부나 여당에서 그렇게 진실되게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럼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는 한 편이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정무시장이 그 방문해가지고 피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홍익표. 이런 상황에서 맞아. 예. 본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걸 가져다가 야당에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가 본인들이 지금 잘못해온 거죠. 예. 잘못해온 걸 해오고 야 이거 우리가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같이 좀 책임져줘. 대신에 우리가 뭐 이렇게 협치를 할게. 이런 협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선들을 본인들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수권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국가 정부라는 거는 외교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협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슬로건으로 그냥 이러자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국회의석도 점하고 있고 정권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을 무소불위하게 휘두른 게 결국 이렇게 부작용으로 국가에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변인도 네.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어요. 네. 야당 의원들이 다 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정무수석이든 뭐든 와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이 부분은 뭐 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협치라 범주에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은 불가능해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외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 간에 여야 간에 협치를 하다 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국민들께 굳이 오픈을 하면 우리나라 국익에 저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오픈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애초에 여야가 아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협치 그게 자체를- 분리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우리 분리하고 싶어 이러면서 분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분리를 당한 거예요? 임기 초에 그 저희 국민의힘 대표 예. 그리고 민주당 대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3자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내란 정당 해산시켜야 되고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다음 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기일 뿐 아니라 예. 우리 야당이 너네랑 협치할 생각이 없어. 개혁신당, 국민의힘 너희들이랑 협치할 생각이 없어를 본인이 그 다음 날 바로 얘기하면서 밝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기류를 유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희 야당도 답답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부 국정뿐 아니라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예. 거의 외환위기까지 저희가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팩트시트 자체를 공개를 안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포장할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기칠지만 지금 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것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협치를 주장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물론 뭐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뭐 공천 헌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병행을 해야겠지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예. 이게 좀 워낙 국익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네.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준 거고요 방금은. 네네. 민주당 과거 야당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 특활비까지 다 까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공개되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해악에 끼칠 수 있는 것들까지 예. 다 뒤집어 까야 된다 그러고 그거 안 내니까 특활비 그럼 영원할게 너네가 공개 안 했잖아 국민 알 권리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챙기시던 국민의 알 권리를 왜 지금은 안 챙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